자, 이제 70페이지 보시고요. 70페이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러고 요게 또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 그래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다시 말하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하자 있다 그래요. 왜 하자가 있느냐?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나 강박은 강한 협박이죠. 협박에 의한 의사표시나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라 속여서 의사표시를 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착각하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고 또 겁을 줘서 공포감에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착오의 사기에 의해서 기망을 통해서 즉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라는 거 또 협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라는 것 자체가 의사를 결정하는 상태에 하자가 생긴 거죠. 흠이 생긴 거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니잖아요. 사기당해서 한 의사결정이고 협박당해서 한 의사결정이니까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니므로 흠이 있다. 그래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런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자, 의 보시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타인의 위법 부당한 간섭, 즉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방해된 상태에서 행해진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생각한 의사대로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그 의사표시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부당한 타인의 간섭이었다. 자, 다시 이제 칠판으로 와보시면 그래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을이 갑에게 기망행위랍니다. 기망행위.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기만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너 나를 기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법에서는 기망이라고 합니다. 기망한다라는 말은 속인다라는 뜻이에요. 속일 기자예요. 자, 그러면 갑은 기망을 당했으니까, 속임을 당했으니까 당했다 그래서 피기망자. 그럼 을은 사기를 쳤죠. 얘를 기망행위자라고 해요. 그러면 누가 의사표시를 취소해야 될까요? 기망당한 사람이 취소할까요? 기망한 사람이 취소할까요? 쉽게 말하면 사기 친 놈이 취소해야 돼요? 사기 당한 사람이 취소해야 돼요? 당연히 당한 사람이 취소해야 되죠. 그러니까 피기망자가 취소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기망행위를 지금 을이 갑에게 했죠. 속였단 말이에요. 속이는 행위를 무슨 행위다? 기망행위다 그래요. 그럼 속여서 갑이 사고에 이르게 됩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현실과 다르게 인식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개발되지 않을 땅인데 개발된다라고 사기를 친 거예요. 네? 그럼 개발된다라고 사기를 칠 때 그냥 말로만 사기치면 그거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럼 무슨 국토부에서 이렇게 만든 자료라든지 정책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면서 지가 인위로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 도로 난다. GTX D가 건설된다. GTX E가 건설된다. 이거 봐라 하면서 딱 보여줄 거 아니에요. 요거 사면 대박이다.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럼 사기를 당해서 개발되지 않을 것인데 개발될 거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착각을 하죠. 그래서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사기의 구조예요. 기망이 있고 기망을 통해서 착오에 이르게 되고 착오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강박입니다. 얘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110조에서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게 구조가 같아요. 기망행위는 무슨 행위라 그랬죠? 속이는 행위라 그랬죠? 그죠? 강박행위는 뭐 하는 행위야? 강한 협박을 하는 행위. 협박이 뭐죠? 협박. 네? 우리 보통 폭행, 협박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럼 폭행은 뭘까요? 폭행은? 때리는 거. 협박은? 말로 무섭게 하는 거.
예전에 이제 제가 서점에서 이제 책을 보고 있는데 어떤 고시 공부할 때인데 어떤 노신사가 저한테 오더니 법을 좀 아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법대생이니까 조금 배우긴 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야. 예? 왜 하소연하냐면 자기는 때린 적도 없대요. 때린 적도 없고 손목을 잡고 끌고 갔을 뿐인데 근데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때리지도 않는데 이게 왜 폭행이냐고. 그 제가 형법책을 보여주면서 찾아서 보여드렸어요. 폭행이라는 거는 때리는 게 폭행이 아니고 인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폭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요? 어떠한 형태의 에너지든 예를 들어 심지어 햇빛이 이렇게 거울에 비춰주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반사시켜서 눈에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반사시키잖아요. 그것도 폭행이에요. 벨트 잡고 끌고 가는 것도 폭행, 미는 것도 폭행. 하물며 손목 잡고 끌고 가는 것도 당연히 폭행이죠. 그죠? 힘을 가하는데 그게 인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힘을 가하더라도 그건 폭행인 거예요. 심지어 그 비닐에다가 인분 있잖아요, 인분. 그거를 가지고 마당에 던지는 건 폭행이 아닌데 사람이 마당에 있는데 그 사람이 향해서 던졌는데 안 맞았어요. 그건 폭행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을 행사한다. 어떤 형태의 힘을 행사하든지 간에 그것은 폭행입니다. 그러면 협박은 뭐예요? 협박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폭행이 아니고 협박은 뭘까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협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 말로도 공포심 유발시킬 수 있나요? 네. 행동으로도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문신. 문신으로도 충분히 협박이 되잖아요. 네. 그죠? 경우에 따라서 침묵하는 것도 협박이 될 수 있나요? 네. 상대방이 오들오들 떨어요. 무서워서. 예전에 제가 이제 오전 수업 끝나면 이제 한창 강의할 때는 전국을 다니면서 막 강의할 때는 오전 수업 끝나면 점심 때는 반드시 사우나에 갔어요. 그 저녁 때까지 푹 쉬다가 야간 강의하고 그리고 집에 가고. 근데 사우나를 어느 순간 못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평택에서 강의할 때인데 사우나를 갔는데 안경을 벗잖아요. 사우나 갈 때는 당연히 안 뵐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탁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들어왔나 보다 그러고 있었죠. 내 옆으로 오는데 보니까 와 등에 문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놀래가지고. 그 옆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가가지고 담배를 피려고 딱 하는데 그분이 또 따라들은 글로 뭐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신 있는 그 떡대도 있다만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태우시죠 그러고 드리고 나왔어요. 그분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 혼자 쪼르고 저 혼자. 그래서 안 가요, 사우나를. 이해되셔요? 공포심이 유발되는 걸 뭐라 그래요? 협박. 근데 협박이 강하면? 강한 협박. 그럼 강박 행위를 의리가백에 했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했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은 공포심이 유발됐다. 그러면 강박 행위란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 그러면 되죠. 그럼 기망 행위란 착오에 이르는 일체의 행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근데 이미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쫄아 있어요. 얘가 쫄아 있어요. 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이미 얘가 쫄아 있어요. 예? 지금처럼 아까 제 사례처럼 얘는 그냥 담배 피러 들어온 건데 저는 혼자 짐작 겁먹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죠? 이미 쫄아 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얘는. 그런데 이놈이 저한테 어이 이렇게 한마디 해요. 그럼 저는 이미 쫄아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서 강화되죠. 없었던 공포심이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이미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뭐 하는 거죠?
유지시키고 강화시키는 거죠. 유발했다는 말은 공포심이 없었다가 생긴 건데 이거는 지금 이미 있는 공포심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좀 더 강화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강박에 해당하는 거예요. 없는 착오를 있도록 착각하도록 만든 것도 기망이지만 이미 착오되어 있는 상태를 뭐 하는 것도 유지 강화시키는 것도 기망이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유지 강화시키는 것, 이것도 기망 내지는 강박에 해당하고 그 공포심이 유발된 걸 이용해서 뭐를 하죠? 이제 의사표시를 한다. 그러면 이게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누가 지금 사기나 강박을 당한 거죠? 피기망자가. 따라서 이 사람이 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취소권자는 피기망자 또는 피강박자가 취소권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기망이나 강박이 있어야 되고 그 기망을 통해서 착오에 이르게 되고 착오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또 강박이 있고 강박을 통해서 공포심이 유발되고 공포심이 유발되어서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두 단계로 넘어가죠. 그죠? 기망을 통해서 바로 의사표시하는 게 아니라 기망을 통해서 착오에 이르게 되고 착오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사기에 의한 취소 요건이고 강박에 의한 취소 요건은 강박이 있고 그로 인해서 공포심이 유발됐고 그로 인해서 의사표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요거 강박을 통해서 공포심이 유발됐다. 요게 하나의 고의가 되고 공포심을 통해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요게 또 두 개의 고의가 돼요. 그래서 이 기망이나 강박 행위는요. 2단의 고의가 필요하다 그래요. 2단계. 한 단계, 두 단계. 2단의 고의예요. 과실로서는 사기나 강박이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기망이나 강박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고의에 의해야 돼요. 고의. 근데 그 고의는 두 단계의 고의다. 그럼 요 화살표 요게 일종의 뭐냐면 이게 인과관계라는 거예요. 인과관계. 얘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되고 얘가 또 원인이 되어서 이게 결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인과성을 다 따져야 된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성립요건 71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성립요건 동그라미 1번에서 사기자의 2단의 고의가 있을 것 그랬죠. 2단의 고의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두 단계라는 거예요. 두 단계. 기억, 사기자에게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하나, 또 다시 그 착오에 기해서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고의 둘. 그래서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다. 니은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는 고의에 의해서만 되고 뭐는 안 된다고요? 과실로서는 기망 강박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따라서 니은 보시면 과실에 의한 기망행위의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없다. 여기 봐봐요. 기망이나 강박행위는 착오에 이르게 하거나 차고 있는 상태를 유지 강화시키려는 일체 행위를 기망이라 그랬고 강박행위는 공포심을 유발시키거나 있는 공포심을 유지 강화시키게 하는 일체 행위를 강박행위라고 했는데 이 강박이나 기망은 2단계의 뭐에 의해서만 고의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과실로서는 사기나 강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실로서는. 따라서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의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OX.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의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OX.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렸죠? 기망행위는 고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이건 과실 있는 기망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기가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과실로서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기망이나 강박은 고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요거 주의하시고. 자, 내려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기망행위에서 기억, 기망행위란 피의자로 하여금 실제와 다른 관념을 야기하게 하거나 이를 강화, 유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다. 니은 기망행위는 자기 또는 부작위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자기와 부작위. 사람의 행위를 판단할 때요, 움직이는 행위는 자기라고 해요. 자기. 부작위는 안 하는 거야. 근데 안 움직이는 걸 행위라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건 인간의 행위인가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건 사람의 행위 이해 아니에요. 이런 건 행위잖아요. 움직이니까. 그거를 자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이건 행위 이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범죄가 되더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도. 예컨대 의무 있는 자가 이른바 요, 부, 조, 자. 부조를 요하는 사람이에요. 아이, 환자. 그런데 요 부조자, 아이가 있어요. 갓난아이가 있는데 갓난아이를 엄마 입장에서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무 있는 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했다. 엄마가 애를 굶겨 죽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의 행위를 처벌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애를 혼자 놔두고 나가서 놀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기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아이가 죽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사람은 어떤 행위를 했길래 처벌을 해야 되는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행위를 안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뭐 칼로 찌르거나 던지거나 때리거나 뭐 이런 행위를 했으면 그게 나쁜 거니까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은 아무 행위를 안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범죄자로서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얘가 안 한 거는 뭐냐. 의무 있는 자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부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애가 방치되어 있는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그 아이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환자에 대해서 의무 있는, 보호 의무 있는 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했다? 이것도 행위로 보겠다는 거예요. 요컨대 부작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뭐죠? 침묵이에요. 침묵. 그러니까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는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자기도 또 부작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침묵으로 사기가 될 수 있느냐? 있어요. 아무 때나 침묵이 사기가 되는 게 아니고 이른바 뭐예요? 거스름돈 사기.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서 침묵하는 거예요. 자, 거스름돈을 더 받았어요. 예? 착각해서 거스름돈을 더 많이 준 거예요. 그럼 그것도 많이 줬다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안 하고 그냥 있었다. 그리고 그냥 온 거예요. 사기예요. 빨리 자수하세요. 거스름돈 이거 사기예요. 네.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왜 사기냐? 부작위에 의한 사기잖아요. 말을 안 했잖아요. 그죠? 부작위에 의한 강박도 가능하겠죠? 네.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공포심을 조장해서 그죠? 저한테 담배 빼들어가고 그건 뭐예요? 부작위에 의한 강박이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 부작위의 개념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 디귿 보시면 웃기는 거예요.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 및 임대차 재계약 여부에 대한 설명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것, 또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수분양자는 분양을 받는 사람이죠. 이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부작에 의한 기망이다. 부작위 개념 아시겠죠? 예. 자, 다시 이제 칠판 보시고요. 이 법률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크게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자,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뭐는 안 돼요? 과실에 의해서는. 과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기가 안 되고 강박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위법해야 됩니다. 기망이나 강박행위가 적법하면 문제가 안 돼요. 위법해야 돼요. 법질서를 위반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위법하냐 아니야 안 하느냐 그게 문제가 돼요. 위법한 기망에 해당하는 게 우리 판례가 대형 백화점에서 변칙 세일을 한다. 변칙 세일. 원래 5만 원짜리예요. 5만 원짜리 팬티예요. 팬티. 근데 판매가 예를 들어 1시 30분에 판매 시작 예정이에요. 근데 12시 30분부터 팬티 200만 원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팬티가 200만 원씩 해?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 대단하게 200만 원씩 해? 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자기가 봤던 거를 방송을 때리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방금 전까지 200만 원에 팔던 팬티 원래대로 원래 금액인데 폭탄 세일 한정판 그러면 막 3층 4층에서 뛰어내려가요. 사람들이. 방금 전에 자기가 200만 원짜리를 봤거든. 팬티가. 근데 지금 이거 5만 원에 판다 그래요. 그죠? 백화점에서 그런 거 보셨어요? 사람은 백화점 갔는데 사람들이 막 뛰어가요. 우르르 하면서. 근데 전 사람들이 뛰어가니까 전 뭔지도 모르고 같이 와이프하고 막 뛰었어요. 뛰어가지고 일단 등치로 막 밀어 제끼면서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막 밀어 제끼면서 딱 잡았는데 뭐냐면 샴푸예요. 샴푸. 야, 근데 그거 세일한다고 그렇게 뛰어다니나 사람들이. 우르르 가면서. 그죠? 이렇게 변칙적으로 세일을 한다. 이건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다. 또 변칙 세일하는 게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농수산물 코너, 식품 코너인데 오래된 걸 마치 그날 나온 것처럼 라벨 바꿔서 붙여치고. 그죠? 그런 것들, 라벨 바꿔치는 거. 이런 것들도 위법한 기망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한 이익 취득의 목적의 권리 행사. 이렇게 나와요. 권리를 행사하는데 그 권리 행사가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면 이건 위법한 거예요. 위법한 강박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소위 이런 거 있죠. 사이비 언론, 기자. 못 들어보셨어요? 사이비 기자? 이제 공장이 있어요, 공장. 공장이 있어요. A 공장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기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재를 했습니다. 당신네 공장에서 폐수를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목적이 됐으니 우리 기사를 확 쓸까요? 아니면 쓰지 말까요? 그러면 이쪽에서 뭐라 그래요? 아유, 그거 쓰면 큰일 나요. 우리 회사 어렵습니다. 쓰지 말아주세요. 그런단 말이야. 트집 잡고. 그래요. 그럼 제가 안 써드릴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여기 그 공장의 직원들 작업복 있잖아요. 작업복. 제가 아는 데다가 의뢰를 할 테니까 그 작업복 좀 사주세요. 또 부동산 기자들. 건축 현장 가가지고 건축하는데 철근이 덜 들어간 것 같네요. 부실 공사가 우려되네요. 아유, 기사 쓰지 말아주세요. 그래요? 그럼 광고 내주세요. 분양 광고.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 사이비 짓을 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쨌든 자기가 기사를 써서 내는 건 권리 행사죠. 근데 정당한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행사더라. 그렇다면 이건 위법한 강박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문제 나왔을 때 권리 행사라는 측면에 포인트를 주지 말고 부정한 이익 요 측면에다 포인트를 두셔요. 아시겠죠? 자, 이번엔 위법하지 않은 기망, 또 강박이 있습니다.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요.
자, 교환 계약을 체결하는데 교환 계약을 체결해요. 교환이라는 것은 갑이 예컨대 토지를 을에게 주고 을이 건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을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계약을 뭐라 그러죠? 교환이라고 해요. 그런데 교환 계약을 하는데 시가를 얘기해 주지 않아요. 또는 다수간 높은 금액을 시가라고 허위로 고지했다. 그러니까 얘가 당신 내 토지를 사는데 내 토지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당신 건물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래서 자기 건물도 한 10억 정도 된대요. 알고 보니까 이게 시가가 10억이 아니라 8억 정도 되는 거였어요. 허위로 고지했죠. 또는 얘가 물어봤어요. 당신 토지 시가가 얼마냐? 그랬더니 난 몰라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시가라는 것은 이자가 토지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얘가 시가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거지 꼭 얘한테 물어봐야만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알아서 하는 것이지. 거래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이 스스로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 자체를 사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시가를 묵비했거나 다소간 높은 금액을 시가라고 허위고지하더라도 이것은 위법한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상품의 선전 광고. 예를 들어서 상가를 분양을 하는데 상가를 분양을 받게 되면 연 20% 정도의 고정 수익률 보장 이렇게 하면서 상가를 분양했단 말이에요. 연 20% 분양가의 20% 정도를 고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장도 해준대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2%도 안 되는 거예요. 수익률이. 그럼 이거 사기 아니겠느냐?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상품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죠?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이건 위법하지 않다. 근데 참 보면서 재밌는 게 점점 사회가 사기화되는 사회 같아요. 그죠? 아니 20% 수익률 보장한다 그랬는데 2%도 안 나왔다면 이거 사기 아닌가?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자꾸 이런 걸 부채질하니까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느낌이 어때요? 씁쓸하죠? 서로 속이고 속여먹고 속임 당하고 그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어느새. 그죠? 자, 거기 보시면 71페이지 동그라미 3번 기망행위가 위법할 것 위에 리을 보시면 그러나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 다소의 과장 분양 광고 이런 것들은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다. 또 밑에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해서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했다면 이는 위법한 기망으로 볼 수가 없다. 넘겨보시고요. 자, 강박과 관련해서 강박행위가 위법할 것 동그라미 3번 있죠. 거기서 세 번째 줄 일반적으로 찾으셨어요? 72페이지 동그라미 3번 강박행위가 위법할 것 거기서 셋째 줄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뭐가 들어가면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부정한 이익 취득의 목적이다. 이런 단어 나오면 이때는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네, 위법하다. 자, 그 다음에 칠판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사기 강박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의한 사기라 강박은 110조 1항에 따라서 아까도 봤죠? 상대방 을이 갑에게 기망을 했거나 강박을 했다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취소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3자에 의한 사기라 강박이다. 이게 110조 2항입니다. 2항.
자, 조문을 한번 볼까요? 어디에 있냐면 교재 672페이지 672페이지 보시면 110조 제1항 나와 있죠? 읽어보시죠. 672페이지 110조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시사할 수 있다. 그쵸? 2항 보시면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관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읽는 건 뭐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럼 1항과 2항이 뭐가 다를까요? 아니 1항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랬고 2항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전제 조건이 달라요. 그렇죠. 2항은 2항 보시면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했죠. 그러니까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3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1항은 그런 얘기가 없죠. 그럼 1항은 누가 사기나 강박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계약의 상대방이 사기 강박 쳤을 때. 이해되셨어요? 네. 그런데 1항에서는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싹 생략을 해버렸고 2항에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던 경우를 얘기하니 1항은 2항과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1항은 상대방이 사기친 걸 전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항과 2항이 나눕니다. 여기 봐봐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했죠? 110조 1항은 제목을 제가 그렇게 쓴 거예요. 상대방이 사기를 쳤을 때. 자, 예컨대 갑과 을 사이에 매매를 했다. 근데 얘가 얘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기망을 하거나 강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부동산을 얘한테 팔았다. 헐값에. 사기당해서 협박당해서. 그러면 얘가 취소권을 가지게 되고 피기망자가 취소권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110조 1항 상황이에요. 1항 상황. 상대방이 피기망자에게 사기쳐서 법률행위를 했으면 사기당한 사람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게 110조 1항이고 110조 2항은 사기친 게 상대방이 아니라 당사자 얘네 둘이 아닌 제3자가 나타나서 사기를 치는 경우예요. 자, 칠판 보시고요. 을이 A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1억 원을 빌려줘요. 그러면 을은 A에게 돈을 빌려줬으니까 을은 채권자고 A는 뭐가 되죠? 채무자죠. 또 돈을 1억 빌려주는데 내가 너한테 담보 없이는 돈을 빌려줄 수가 없으니 보증인이라도 데려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도끼 들고 갑을 찾아가서 협박을 한 거예요. 보증서랑. 그럴 수 있나요? 네. 보증을 서야지만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하고 을이 뭐를 하죠?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이거예요. 그럼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얘하고 얘가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보증인하고 채권자가 보증계약 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네. 근데 문제는 이 보증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A가 뭐를 했죠? 강박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망 내지는 강박을 했다. 그러면 이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얘는 제3자잖아요.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110조 1항상이라면 을이 갑에게 사기쳐서 협박해서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그럼 이건 110조 1항으로서 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얘네들 사이에서 보증계약 체결하는데 실제로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를 하는 사람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쳤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누가 억울한 입장이에요? 보증인이 억울한 입장이죠. 따라서 누가 취소권자가 된다? 보증인, 얘가 취소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취소권자가 되어서 뭘 취소합니까? 보증계약을 취소하면 보증계약이 취소가 되면 보증인은 책임 안 져도 되죠?
그죠? 보증인 책임 안 져도 돼요. 보증인이 책임진다는 말은 이놈이 돈을 빌려서 안 갚으면 얘가 대신 갚아야 되는데 얘가 그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말은 이놈이 돈 들고 튀어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래도 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취소가 되면. 그쵸? 그럼 얘는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보증을 했으니까 얘는 책임 안 지는 게 맞지만 얘 입장에서는 보증인을 보고 A한테 돈을 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러면 도망가는 상황에서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취소한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좀 괜히 돈 빌려주고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얘가. 그러니까 보증인이나 채권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법은 어떻게 했냐면 보증인이 취소권자로서 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취소권자 상대방 누구예요? 을이죠.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자, 다시 봐봐요. 취소가 되면 일단 누구는 보호가 되는 거죠? 보증인은 보호되죠. 그러나 채권자가 보호되지 않아요. 그럼 취소가 안 된다 그러면 누구는 보호돼요? 채권자는 보호되지만 보증인은 보호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A가 갑에게 사기 강박을 했다는 사실을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3자가 사기를 쳤을 때에는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뭐 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아시겠죠? 요거는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 상대방에 의한 사기 강박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은 제3자가 사기 강박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엄청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법률용어로 바꿔주면 악의 또는 과실일 때는 취소할 수가 있죠. 그럼 반대말은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까지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헷갈리니까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는 분들도 대단한 거예요. 이게 쉽게 안 돼요. 보통 문제를 내면 제3자가 상기강박했을 때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얘가 보증계약 체결하러 은행에 왔어요. 얘 은행이라고 해봐요. 은행 지점이에요.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데 보증인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이 뒤에서 지금 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달달달 떨면서 얘한테 이 은행 직원이에요. 그죠? 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는데 이 은행 입장에서 직원 입장에서는 눈치를 챈다 못 챈다. 달달달 떨면 눈치 챈다. 그러면 아는 거죠. 또 알 수 있었던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이에요. 이놈이. 그러면 취소 당해라, 취소 안 된다. 할 수 있다. 취소 당해라. 그거 하지 말았어야지. 눈치챌 수 있는데도 눈치 못 챘으면 보증계약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도 보증계약을 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들 잘못이니까. 근데 얘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제3자가 사기 강박했다는 사실 전혀 몰라요. 모르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갑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사기 강박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알 수도 없는 상황인데 덮어놓고 보증계약 취소한다 그러면 얘들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취소를 하려거든 을이 채권자가 제3자가 사기 강박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즉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것을 입증을 해주면 그럼 갑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얘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면 얘들도 보호돼야 되니까 그죠? 선의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없다. 억울해도 갑이 책임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복잡해요? 안 복잡하죠? 자, 다시 정리하면
110조 1항과 110조 2항이 다르다. 110조 1항은 뭐죠? 상대방에 의한 사기나 강박. 110조 2항은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 기본적으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구조는 다 같습니다. 2단에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죠? 위법해야 되고. 자, 다시 책으로 오시면 73페이지 가보시면 73페이지에 4번, 네모 4번에서 양가라 1번 상대방의 사기 강박의 경우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놓고 110조 1항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 제3자의 사기 강박의 경우에서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라면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110조 제2항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넘어가시고 자, 우리 빈출 보시죠. 빈출. 빈출 314페이지 314페이지 거기 1번 오답 지문이죠.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측량 결과 절반의 면적이 하천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죠. 한다. 밑에 핵심 빈출 부동산 시가 나오면 중요 부분 아니다 그랬죠? 오른쪽에 다시 빈출 건물과 그 부지를 시가, 지적, 지분의 부족은 중요 부분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또 밑에 핵심 빈출 주체무자가 취소할 수 없죠. 왜? 거기 있잖아요. 경제적 불이익이 아니다. 써져 있잖아요. 예. 자, 3번 보시죠. 오답지문 3번. 공장사건이잖아요. 그냥 공장사건. 이거 중대한 과실이다, 아니다? 예? 중대한 과실. 이다. 뭐가 과실이란 말이에요? 아, 전화 한 통 못하냐, 그거예요. 전화 한 통.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317페이지 1번. 기망행위 이다, 아니다? 예? 기망행위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예. 자, 한 장 넘겨보시고요. 318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에 사기, 제3자 사기 강박과 다른 제도의 관계에서 핵심 빈줄 첫 번째 보세요.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제3자가 사기 강박했다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거 외워버리자고요. 그냥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잖아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을 때 알 취소할 수 있다. 제3자 알 취소할 수 있다. 제3자 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줄여서 제3자 알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지문에서는 뭐라 그랬죠? 상대방이 과실 없이 알지 못해요. 그럼 뭐죠? 선의무과실. 그럼 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라면 얘 잘못이 없네요. 그러면 취소할 수 없다. 알았거나 악이거나 과실일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3자 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아닌 경우 선의무과실하면 취소할 수가 없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의사표시력 발생 보겠습니다.